지금 제 손에 들린 이 전세 계약서에는 제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임차인 란에 남편 이름 옆에 나란히요. 하지만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닙니다. 정확히 7년 전 2억 3천만 원짜리 전세 계약서에서 제 이름은 한 줄로 지워졌습니다. 펜 한 번으로요. 그 펜을 든 건 공인중개사도 집주인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제 시어머니였죠. 며느리 이름은 빼자. 돈 보탠 사람 이름이 들어가는 게 맞지. 그날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사람의 이름을 지우는 건 종이 위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걸요. 계약서에서 이름이 지워지는 건 단 3초면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을 되찾기까지는 7년이 걸렸어요.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오래 걸렸는지도 모릅니다. 결혼한 지 8년 차였고 저희 부부가 모은 돈은 1억 8천만 원, 부족한 5천만 원은 시어머니가 보태주셨죠. 우리 아들 독립시켜주는 거야. 엄마가 도와주는 거지.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감사했습니다. 정말로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5천만 원이 얼마나 무거운 돈인지를요. 제 이름은 박지혜입니다. 올해 43이고요. 결혼한 지는 15년째입니다. 남편 이름은 김민수, 45살이에요. 작은 인테리어 회사를 운영하고 있죠. 저는 결혼 전에 은행원이었습니다. 7년 동안 일했어요. 그러다 결혼하면서 그만뒀죠. 우리 집 며느리가 왜 일을 해? 애 낳고 집안일이나 해. 시어머니 말씀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이름은 최순자, 71살이세요. 키는 작지만 목소리는 큽니다. 한번 결정하면 절대 꺾이지 않는 분이에요. 시아버지는 8년 전에 돌아가셨고요. 그 이후로 시어머니는 혼자 사셨습니다. 아파트 한 채, 상가 건물 한 채 가지고 계시죠. 재산으로 따지면 15억 정도 되실 겁니다. 저희 아이는 둘입니다. 큰아이 수민이는 13살, 중학교 1학년이고요. 작은아이 수진이는 9살, 초등학교 3학년이에요. 수민이는 아빠 닮아서 조용하고 수진이는 저 닮아서 활발합니다. 두 아이 모두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요. 그게 제일 중요하죠. 시댁 식구는 또 있습니다. 시동생 김민호, 40살이에요. 미혼이고 프리랜서 디자이너를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한테 매달 용돈을 받아요.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꽤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 남편과는 5살 차이인데 사이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얽혀있는 이야기가 바로 그 전세 계약서에서 시작됩니다. 결혼 초기로 돌아가 봅니다. 저희는 남편 회사 근처 월세 빌라에서 살았어요. 작은 원룸이었죠.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45만 원. 신혼집치고는 초라했지만 저는 행복했습니다. 우리만의 공간이었으니까요. 그렇게 3년을 살았습니다. 그 사이에 수민이를 낳았고요. 수민이가 돌 지나고 나서 저는 다시 일을 시작했어요.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파트타임으로 회계 일을 했습니다. 한 달에 120만 원 정도 벌었어요. 많지는 않았지만 우리 돈으로 살림하는 게 좋았습니다. 남편도 열심히 일했습니다. 회사 다니면서 야간에 학원도 다녔어요. 실내 건축 자격증 따고 인테리어 관련 공부를 했죠. 나중에 내 사업할 거야. 남편은 그렇게 말했고 저는 믿었습니다. 그렇게 5년을 더 모았습니다. 우리가 모은 돈이 1억 8천만 원 됐을 때 남편이 말했어요. 이제 전세 알아보자. 수민이도 학교 들어갈 나이고 수진이도 태어났잖아. 맞는 말이었습니다. 원룸에서 내 식구가 사는 건 너무 비좁았으니까요. 전세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학군 좋고 교통 편한 곳을 찾았어요. 그러다 찾은 게 지금 제가 사는 이 동네였습니다. 30평대 아파트, 전세 2억 3천만 원. 저희 돈으로는 5천만 원이 부족했죠. 대출 받자. 제가 말했습니다. 아니면 조금 더 모으든가. 하지만 남편 생각은 달랐어요. 엄마한테 얘기해 볼게. 저는 망설였습니다. 시어머니한테 돈을 빌린다는 게 내키지 않았거든요. 빌리는 거야. 나중에 갚으면 되지 뭐. 남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일주일 후 남편이 웃으면서 들어왔어요. 엄마가 도와주신대. 5천만 원. 저는 고마우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꼭 갚자. 최대한 빨리.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죠. 계약 날짜가 잡혔습니다. 3월 15일 목요일 오후 2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저는 그날 아침부터 긴장했습니다.
아이들을 시댁에 맡기고 깨끗하게 옷을 차려입었죠. 우리 집 계약이잖아요. 설레기도 했습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남편과 시어머니가 먼저 와 계셨어요. 왔어? 남편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시더니 치마가 좀 짧네 하셨죠. 무릎 위 5cm 정도였는데 말입니다. 집주인이 들어왔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분이었어요.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서류를 꺼내기 시작했죠. 자, 그럼 계약서 작성하겠습니다. 타자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우리 정보를 입력하고 있었어요. 임차인 성함이요. 김민수요.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는? 남편이 숫자를 불렀어요. 그때 제가 말했습니다. 저도요. 제 이름도 넣어주세요. 공인중개사가 저를 봤어요. 부부 공동 명의로 하시게요? 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 부부가 같이 사는 집인데요. 막지혜입니다. 주민등록번호는? 저도 숫자를 불렀어요. 공인중개사가 타자를 쳤습니다. 화면에 제 이름이 나타났죠. 남편 이름 옆에 나란히요. 그걸 보는데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잠시 후 계약서가 출력됐어요. 공인중개사가 내용을 확인하라며 건네줬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받아들었어요. 임차인 란을 봤습니다. 김민수, 박지혜 두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었죠. 처음이었습니다. 제 이름이 적힌 계약서를 본 게요. 결혼하고 8년 동안 모든 건 남편 이름으로 됐었어요. 통장도 보험도 심지어 아이들 학원비 자동이체도요. 하지만 이번만큼은 제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말씀하신 게요. 잠깐. 손을 뻗으시더니 제가 들고 있던 계약서를 가져가셨습니다. 그리고 찬찬히 읽으시더니 고개를 들어 공인중개사를 보셨어요. 이거 틀렸어요. 네. 뭐가요? 공인중개사가 물었습니다. 임차인 이름이요. 시어머니가 계약서를 가리키셨어요. 정확히 제 이름 부분을요. 며느리 이름은 빼야죠. 순간 귓가가 웅웅했습니다. 제가 잘못 들은 건가 싶었어요. 네. 제가 되물었습니다. 지혜 이름 말이야. 이거 빼고 우리 민수 이름만 넣어야지. 시어머니는 당연하다는 듯이 말씀하셨어요. 웃으면서요. 농담 같았습니다. 어머님, 그게 무슨... 제가 말하려는데 시어머니가 손을 들어 막으셨어요. 얘들아, 생각해봐. 돈 보탠 사람 이름이 들어가는 게 맞지 않겠어? 그건 저희가 갚을.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들은 척도 안 하셨어요. 빌린 거야, 준 거야? 시어머니가 남편을 보셨습니다. 엄마가 5천만 원 그냥 준 거잖아. 안 그래? 남편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대답을 안 했습니다.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말해달라고요. 우리가 갚기로 했다고요. 하지만 남편은 시선을 피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혹시 모르잖아. 시어머니가 계속 말씀하셨어요. 만에 하나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해. 며느리 이름 들어가 있으면 복잡해지는 거야. 무슨 일이요? 제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혼이든 뭐든. 시어머니는 태연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세상에 이혼이 어디 특별한 일이야. 만약에 그런 일 생기면 재산 분할 어쩌고 복잡해지잖아. 차라리 처음부터 우리 아들 명의로 해두는 게 깔끔하지.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혼이라니요. 저희가 뭐 싸우기라도 했나요? 아니,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가요? 어머님, 저희 이혼 같은 거 생각한 적도 없는데요. 제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커졌어요. 그리고 이건 저희 집이잖아요. 저도 8년 동안 돈 모았고요. 애들도 낳았고요. 가사도 다 하면서. 그러니까 더 그래야지. 시어머니가 제 말을 잘랐습니다. 지혜야, 너 내 며느리잖아. 가족이잖아. 가족끼리 무슨 이름이 중요해. 형식이 뭐가 중요하냐고. 가족이라고요. 그런데 제 이름은 빼야 한다고요. 저는 남편을 다시 봤습니다. 제발 뭐라고 말해달라고요. 하지만 남편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손톱을 뜯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제가 남편을 불렀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남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저를 봤습니다. 그 눈빛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미안함도 있었고 회피도 있었고 귀찮음도 있었어요. 그냥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말대로 하자. 그 한마디였습니다. 단 5글자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귀가 먹먹해졌어요. 남편이 뭐라고 더 말하는 것 같았는데 하나도 안 들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웃으며 뭐라 하시는 것도요. 공인중개사가 제게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저는 대답을 못했어요. 입이 안 떨어졌습니다. 우리 아들 명의로만 해주세요. 시어머니가 대답하셨어요. 제 대신요? 네, 알겠습니다. 공인중개사가 다시 컴퓨터로 갔습니다. 타자 소리가 들렸어요. 삭제하는 소리였습니다. 제 이름을 지우는 소리요. 잠시 후 새 계약서가 나왔습니다. 이번엔 임차인 란에 이름이 하나뿐이었어요. 김민수 그 이름만요. 시어머니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이게 맞지. 그리고 저를 보시며 웃으셨어요. 지혜야, 삐치지 마. 이게 다 너 위한 거야. 나중에 알게 될 거야.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웃을 수가 없었어요. 계약이 진행됐습니다. 도장을 찍는 순서가 왔어요. 남편이 먼저 찍었습니다. 그 다음은 집주인이요. 시어머니도 보증인 란에 도장을 찍으셨어요. 그리고 제게 왔습니다. 여기 배우자 란에 사인해 주세요. 공인중개사가 말했어요. 배우자 란이라고요. 임차인도 아니고요. 저는 그 종이를 내려다봤습니다. 작은 칸이었어요. 남편 이름 옆에 배우자는 이렇게 돼 있었죠. 막지혜. 저는 제 이름을 썼습니다. 괄호 안에요. 마치 부록처럼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말이 없었어요. 저희는 그렇게 침묵 속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밤에 누웠는데 잠이 안 왔어요. 천장을 봤습니다. 남편은 이미 코를 골고 있었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뭐지?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8년 동안 뭘 한 거지?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출근하기 전에 물었습니다. 왜 아무 말도 안 한 거야? 어제. 남편이 넥타이를 매면서 대답했어요. 뭐라고 하길 바랐는데. 내 편을 들어줬어야지. 지혜야.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 엄마 성격 알잖아. 괜히 기분 나쁘게 했다가 5천만 원은 어떻게 할 건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알았습니다. 남편한테 저는 5천만 원보다 가벼운 존재구나. 이사는 일주일 후였습니다. 짐을 쌌어요. 8년 동안 모은 물건들이었죠. 많지 않았습니다. 원룸에서 살았으니까요. 이사 트럭이 왔고 우리는 새 아파트로 갔습니다. 30평이었어요. 넓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했죠. 엄마, 여기 내 방이야? 수민이가 물었어요. 응, 내 방이야.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제 방은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제 집이 아니었죠. 시어머니가 오셨습니다. 이사 당이래요. 어머, 좋네. 우리 민수 이제 제대로 된 집에 사네. 그리고 집안을 둘러보시며 이것저것 간섭하셨어요. 냉장고는 여기 놔야지. 소파는 저쪽으로 빼고. 커튼은 베이지색이 나을 것 같은데. 어머님,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제가 말했습니다. 너 혼자 하면 언제 다 해. 엄마가 도와주는 거야. 시어머니는 웃으셨어요. 하지만 그건 도움이 아니었습니다. 간섭이었죠. 가구를 샀습니다. 시어머니가 함께 가셨어요. 이 소파 어때? 제가 고른 건데 시어머니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색이 너무 진해. 이건 어때? 결국 시어머니가 고른 걸로 샀어요. 침대도 식탁도 커튼도 모두 시어머니 취향이었습니다. 저는 점점 결정을 하지 않게 됐어요. 어차피 제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으니까요.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집에 택배가 왔어요. 제 이름으로 온 거였죠. 새 집에서 처음 받는 택배였습니다. 신발이었어요. 제가 인터넷으로 주문한 거요. 저녁에 시어머니가 갑자기 오셨습니다. 열쇠로 문을 여시고 들어오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어머님, 오신다고 연락을 해주셔야죠. 우리 집인데 무슨 연락을 해. 시어머니가 웃으셨습니다. 우리 집이라고요. 아, 맞습니다.
시어머니 돈 5천만 원이 들어간 집이니까요. 현관에 제 새 신발이 놓여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그걸 보셨습니다. 이거 새로 산 거야? 네. 돈이 남아도나? 시어머니가 신발을 들어 올리셨어요. 요즘 신발이 참 비싸던데. 이거 얼마 했어? 15만 원이요. 15만 원? 시어머니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신발에 15만 원을 써? 5천만 원 갚지도 않았으면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렇구나. 앞으로 제가 쓰는 돈 하나하나가 다 감시받겠구나. 죄송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뭐가 죄송한지도 모르면서요. 됐어. 그냥 조심해. 알았지?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거실로 가셨어요. 냉장고를 여시더니 안을 살피셨습니다. 반찬이 이것밖에 없어? 우리 민수 뭐 먹고 사는 거야? 바빠서 아직 못 만들었어요. 바쁘긴 뭐가 바빠. 애들 학교 간 사이에 충분히 할 수 있잖아.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셨어요. 내일 반찬 해갖고 올게.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아니야. 엄마가 할게. 너 하면 간도 안 맞고 그러잖아. 시어머니는 단정 지으셨습니다. 다음 날 정말로 반찬을 들고 오셨어요. 김치, 된장찌개, 멸치볶음, 시금치나물까지요. 냉장고에 넣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일주일은 먹을 수 있을 거야. 다 먹으면 말해. 감사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그래, 가족인데 당연하지. 시어머니가 제 어깨를 두드리셨습니다. 지혜야, 너도 이제 이 집 주인이야. 주인답게 살아야지. 주인이라고요. 계약서에 이름도 없는 제가요. 그날 밤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어머니 열쇠 좀 회수할 수 없을까? 왜? 남편이 물었어요. 갑자기 오시면 놀라잖아. 엄마가 뭐 나쁜 짓 하려고 오시는 것도 아니고 도와주려고 오시는 건데 뭘 그래. 남편은 핸드폰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지혜야. 남편이 핸드폰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말했어요. 엄마한테 섭섭하게 하지 마. 5천만 원 갚을 때까지만이라도. 5천만 원. 그 돈이 저를 묶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1년, 2년, 3년이요. 시어머니는 일주일에 두세 번 오셨어요. 항상 예고 없이요. 문을 열고 들어오시면 제일 먼저 하시는 말이 있었습니다. 우리 며느리 잘 있었어? 우리 며느리라고요. 소유격이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시고 화장실을 확인하시고 아이들 방을 들여다보셨어요. 수민아, 책상이 왜 이렇게 지저분해? 엄마한테 배운 게 없구나. 그리고 직접 정리를 하셨죠. 저는 점점 아무 말도 하지 않게 됐습니다. 어차피 제 말은 듣지 않으시니까요. 시어머니의 간섭은 일상이 됐고 저는 그걸 받아들였어요. 아니, 받아들이는 척했습니다. 어느 날 친정 어머니가 오셨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6개월 만쯤 됐을까요?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혜야, 요새 안색이 안 좋구나.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그래요? 피곤해서 그런가 봐요. 결혼 생활은 어때? 시어머니는 잘 지내시고. 네, 잘 지내세요. 자주 오셔서 도와주세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건 다행이네. 어머니가 집안을 둘러보셨어요. 집이 참 좋다. 넓고. 네, 운이 좋았어요. 전세금은 다 마련했어? 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저는 잠깐 망설였어요. 대부분 저희가 모았고요. 조금은 시어머니가 도와주셨어요. 그래? 얼마나? 5천만 원이요. 5천? 어머니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럼 거의 1억 8천은 너희가 모은 거네? 네. 그 정도면 거의 너희 돈인데. 계약서에 내 이름도 넣었지?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제 얼굴을 봤어요. 왜? 안 넣었어? 시어머니가 그냥 민수 이름으로만 하자고 하셔서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가 찻잔을 내려놓으셨어요. 지혜야, 너 정신 차려. 그게 말이 돼? 내가 8년 동안 모은 돈인데 내 이름이 없다고. 어차피 부부 재산이잖아요. 부부 재산은 무슨? 어머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혹시 모르는 거야. 세상 일은 아무도 몰라. 엄마, 괜찮아요. 저는 어머니를 진정시키려 했어요.
저희 잘 살고 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한숨만 쉬셨습니다. 그날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저는 오래 생각했어요. 정말 괜찮은 건가? 이게 맞는 건가? 4년 차가 됐을 때 남편이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이제 내 사업 시작할 거야. 저는 기뻤어요. 남편 꿈이었으니까요. 작은 사무실을 얻었습니다. 인테리어 회사를 차렸어요. 직원 2명 뽑고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했죠. 초반에는 힘들었습니다. 일이 많지 않았거든요. 저는 다시 일을 시작했어요. 남편 사업이 안정될 때까지 제가 벌어야 했으니까요. 파트타임으로 회계 일을 했습니다. 한 달에 150만 원 정도 벌었어요. 그 돈으로 생활비를 댔습니다. 아이들 학원비도 관리비도 식비도요. 남편은 사업에 집중했어요. 돈은 못 벌어왔지만 저는 이해했습니다. 사업 초기니까요.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남편 사업이 조금씩 안정됐어요. 일도 들어오기 시작했고 매출도 났죠. 한 달에 300만 원 정도 남편이 벌어왔습니다. 이제 엄마한테 돈 갚자. 제가 말했어요. 아직 여유가 없어. 조금만 더 기다려.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벌써 4년 됐어. 이자라도 드려야 하지 않을까? 엄마가 이자 달라고 하셨어? 남편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었어요. 아니, 그런 건 아닌데. 그럼 됐어. 엄마는 괜찮으시대.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 화제를 돌렸습니다. 5년 차가 됐습니다. 전세 계약 갱신 시기가 왔어요. 집주인이 연락했습니다. 전세금 올려야겠어요. 3천만 원만요. 2억 3천만 원이 2억 6천만 원이 됐습니다. 저희는 3천만 원이 없었어요. 남편 사업은 그럭저럭 되고 있었지만 여유 자금은 없었죠. 엄마한테 다시 부탁할까? 남편이 말했습니다. 안 돼.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차라리 대출 받자. 대출 이자가 얼마인데. 그래도 엄마한테 또 빌릴 순 없어. 아직 5천만 원도 못 갚았는데. 결국 우리는 대출을 받았습니다. 3천만 원이요. 이자는 월 15만 원 정도 됐어요. 계약 갱신 날 다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갔습니다. 남편하고 둘이요. 이번엔 시어머니는 안 오셨어요. 계약서 다시 작성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가 말했어요. 임차인 성함 그대로 김민수님이시죠? 네.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이번에는 내 이름 넣어달라고 할까? 하지만 입이 안 떨어졌습니다. 남편이 뭐라고 할 것 같았거든요. 결국 이번에도 계약서엔 남편 이름만 들어갔습니다. 저는 또 배우자란에 사인만 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말했습니다. 이제 좀 여유 생기면 엄마한테 돈 갚자. 응. 저는 짧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갚지 못했습니다. 매달 대출 이자 내고 생활비 쓰고 아이들 교육비 대고 나면 남는 게 없었거든요. 6년 차, 7년 차가 지났습니다. 저는 점점 투명해져 갔어요. 집에서도 남편한테도 시어머니한테도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일주일에 2~3번 오셨습니다.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오셔서 이것저것 간섭하셨어요. 냉장고 정리 좀 해라. 수민이 방 청소 좀 시켜라. 민수 와이셔츠 다림질은 했어? 저는 네 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반박할 힘도 없었어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남편과 아이들이 다 잠든 후 저는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불을 끄고 어둠 속에 있었죠. 문득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뭐지? 이 집에서 나는 누구지? 계약서에 이름도 없고요. 시어머니 허락 없이는 가구 하나 못 바꾸고요. 남편은 제 의견을 듣지 않고요. 저는 그저 이 집을 관리하는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주인이 아니라요.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어요. 한참을요. 다음 날 아침 거울을 봤습니다. 40이 된 제 얼굴이 낯설었어요. 언제 이렇게 늙었나 싶었죠.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요. 하지만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저 막연하게 뭔가 바꿔야 해라는 생각만 들었어요. 몇 주가 지났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또 오셨어요. 이번에는 시동생 민호도 함께였죠. 지혜야, 우리 오늘 가족회의 할 거야.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회의요? 엄마 재산 정리 문제. 민호가 대답했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재산 정리라니요. 저녁에 남편이 퇴근했습니다. 우리 넷이 거실에 둘러앉았어요. 시어머니, 남편, 민호, 그리고 저요. 엄마가 나이도 있고 해서 미리 정리하려고. 시어머니가 입을 여셨습니다. 아파트 한 채, 상가 한 채 있잖아. 이걸 어떻게 할까 생각 중이야. 어머님, 아직 건강하신데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미리미리 해둬야지. 나중에 복잡해지면 안 되잖아. 시어머니가 웃으셨어요. 어머니 생각은 어떠세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아파트는 민수 넣어줄게. 상가는 민호 내가 가져. 시어머니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엄마, 그건 좀 불공평한 거 아니야? 민호가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아파트가 훨씬 비싼데. 민수는 결혼했고 애도 둘이야. 내 형 도와줘야지. 저도 나중에 결혼할 건데요. 그때 가서 또 생각하자. 시어머니는 민호를 달랬어요.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없구나. 이 가족 회의에 나는 없어. 회의가 끝나고 시어머니와 민호가 돌아갔습니다. 남편이 신이 나서 말했어요. 엄마 아파트 받으면 팔아서 여기 전세금 갚고 대출도 갚고 여유 생기겠다. 그 아파트 시세가 얼마나 돼? 제가 물었습니다. 한 7억쯤. 7억이면 여기 전세 갚고도 4억 넘게 남네. 그러니까 그 돈으로 내 사업 확장할 수도 있고. 남편 눈이 반짝였어요. 당신 명의로?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응, 당연히 내 명이지. 나는? 남편이 저를 봤어요. 너는 뭐? 나는 뭐야? 이 가족에서.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당연히 내 와이프지. 와이프면 뭐해? 이름 하나 없는데. 저는 처음으로 크게 말했어요. 또 그 얘기야? 남편이 짜증을 냈습니다. 계약서에 이름 없다고 내가 너 무시한 적 있어? 없어. 무시 같은 거 안 해도 돼. 왜냐면 나는 처음부터 없으니까. 지혜야, 대체 왜 이래? 남편 목소리가 커졌어요. 나도 몰라. 저도 소리쳤습니다. 나도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그냥 화가 나. 억울하고 화가 나.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크게 싸웠습니다. 결혼하고 처음이었어요. 다음 날 새벽 남편이 먼저 나갔습니다. 인사도 없이요. 저는 하루 종일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이게 내 삶이구나. 이름 없는 삶. 저녁에 친구한테 전화했습니다. 대학 동기인 수진이한테요. 오랜만이었어요. 지혜야,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왜 그래? 수진아, 안 와. 말이 안 나왔어요. 야, 어디야? 내가 갈게. 1시간 후 수진이가 왔습니다. 카페에서 만났어요. 저는 수진이한테 다 얘기했습니다. 계약서 이야기, 시어머니 이야기, 남편 이야기까지요. 수진이는 한참 듣더니 말했어요. 지혜야, 너 미쳤니? 왜 그걸 7년 동안 참았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당장 계약 다시 해. 내 이름 넣으라고 해. 이미 계약했는걸. 다음 갱신 때라도. 아니면 지금이라도 공동명의로 바꾸든가. 수진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지혜야, 이건 내 인생이야. 남의 인생이 아니라.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내 인생이라고요. 집에 돌아왔을 때 남편이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어디 갔다 와? 남편이 물었습니다. 친구 만났어. 그래. 남편은 TV를 보고 있었어요. 저는 남편 옆에 앉았습니다. 우리 얘기 좀 하자. 무슨 얘기? 계약서 이야기. 남편이 한숨을 쉬었어요. 또? 응, 또.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번 갱신 때 내 이름 넣을 거야. 지혜야, 그게 뭐가 중요해? 나한텐 중요해.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나도 이 집에 살잖아. 7년 동안 청소하고 요리하고 애들 키우고 그랬잖아. 그런데 내 이름 하나 없다는 게 말이 돼? 그건 그렇지만 엄마가 뭐라고 하셔도 이번엔 안 돼. 나는 내 이름 넣을 거야. 저는 처음으로 강하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저를 봤어요. 놀란 표정이었죠. 제가 이렇게 나온 게 처음이었으니까요. 알았어. 남편이 결국 말했습니다. 다음 갱신 때 생각해 볼게. 생각이 아니라 확실히 해줘. 알았어.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홀가분하게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며칠 후 시어머니가 오셨습니다. 지혜야, 민수한테 들었어. 내 이름 계약서에 넣고 싶다고. 네, 어머님. 왜? 우리 민수 믿음이 안 가? 그런 게 아니라요. 그럼 뭔데? 시어머니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7년 동안 잘 살았잖아. 갑자기 왜 이래? 어머님, 저도 이 집에 살아요. 제 이름 하나쯤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쯤? 시어머니가 비웃으셨습니다. 지혜야, 너 5천만 원 갚았어?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아직 한 푼도 안 갚았잖아. 그러면서 무슨 권리를 주장해? 시어머니가 계속 말씀하셨어요. 이 집은 우리 민수 집이야. 우리 아들 집. 내가 여기 사는 건 며느리니까 그런 거지. 내 집이 아니야. 어머님.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며느리 주제에 너무 나대지 마. 알았어?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가셨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녁에 남편이 돌아왔어요. 엄마한테 뭐라고 들었어? 남편이 말했습니다. 응. 지혜야, 미안한데 이번엔 좀 참아줘. 엄마가 화나셨어. 나도 화났어. 저는 남편을 똑바로 봤어요. 7년 동안 참았어. 이제 더 못 참겠어. 그럼 어쩌자고. 엄마랑 싸우자고. 싸우는 게 아니라 내 권리를 찾는 거야. 권리? 남편이 코웃음 쳤어요. 5천만 원 갚지도 않으면서 무슨 권리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그럼 갚을게. 5천만 원. 뭐? 5천만 원 갚을게. 그러면 되지.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풀타임으로 일자리를 알아봤어요. 8년 만에 복직이었습니다. 운 좋게 한 회계법인에서 일자리를 구했어요. 월급은 250만 원. 많지는 않았지만 시작이었죠. 저는 그 돈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았습니다. 생활비는 남편 돈으로 쓰고 제 돈은 통장에 그냥 쌓았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3천만 원이 모였어요. 2년이 지났을 때 5,500만 원이 됐죠. 이자까지 계산해서요. 어느 날 저는 그 돈을 찾았습니다. 수표로요. 그리고 시댁에 갔어요. 어머님. 저는 시어머니 앞에 수표를 내밀었습니다. 5,500만 원이요. 원금 5천에 이자까지 쳐서요. 시어머니가 수표를 봤어요. 그리고 저를 봤습니다. 이게 뭐야? 빌린 돈 갚는 거예요. 갑자기 왜? 이제 빚진 게 없으니까요. 저는 또박또박 말했어요. 이제 제 이름 넣을게요. 계약서에. 시어머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혜야, 너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아니요. 갚을 거 갚는 거예요. 맞기 싫어. 시어머니가 수표를 밀어냈어요. 왜요? 내가 준 거니까. 빌려준 게 아니라 준 거라고. 저희는 빌린 거로 알고 있었는데요. 그건 너희 생각이고. 시어머니가 일어서셨어요. 지혜야, 내 말 잘 들어. 이 돈 받으면 나는 너한테 아무 의리도 없어. 알겠어? 의리라고요. 그게 의리인가요? 괜찮아요. 저는 수표를 탁자에 놓고 일어났습니다. 저도 어머님한테 의리 안 지겠어요. 그리고 나왔습니다. 집에 오니 남편이 전화를 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한테서 온 전화였죠. 남편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지혜야, 엄마한테 뭐라고 한 거야? 갚을 거 갚았어. 갚을 거는 무슨? 엄마가 얼마나 화나셨는데. 나도 화났어. 저는 침착하게 말했어요. 7년 동안 참았으니까 나도 이제 화낼 권리 있어. 지혜야, 미안하다고 해. 당장. 싫어. 뭐? 남편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나 이제 안 참을 거야. 더 이상 아무한테도 눈치 안 보고 살 거야. 저는 가방을 쌌습니다. 어디가? 친정. 애들은? 데리고 가. 그날 저는 정말로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갔습니다. 어머니가 놀라셨어요. 지혜야, 무슨 일이야? 저는 어머니한테 다 얘기했습니다. 7년간 쌓였던 모든 걸요. 어머니는 우시면서 저를 안아주셨어요. 우리 딸 고생했구나. 많이 힘들었지. 네, 엄마.
그날 밤 남편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집에 와. 얘기하자. 저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남편이 친정에 찾아왔어요. 지혜야,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뭘 잘못했는데? 내 마음을 몰라줬어. 내 입장에서 생각 안 했어. 그게 다야? 남편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다음 계약 때 내 이름 넣을게. 약속해. 저는 한참 남편을 봤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게 다가 아니야. 그럼 뭐?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살 거야. 내 이름으로.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시어머니 눈치 보지 않고 당신한테 허락받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야. 알았어. 그리고 만약 당신이 또 엄마 편을 들면 그땐 진짜 끝이야.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제가 아니었어요. 시어머니가 또 예고 없이 오셨을 때 저는 문을 안 열어드렸습니다. 초인종이 계속 울렸지만 무시했어요. 나중에 전화가 왔습니다. 지혜야, 왜 문 안 열어줘? 오실 때 미리 연락 주세요. 이게 무슨 소리야? 어머님 집 아니잖아요. 저희 집이에요. 저는 처음으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게. 시어머니가 말을 잇지 못하셨어요. 앞으로 방문하실 때는 미리 연락 주세요. 그럼 제가 준비하고 있을게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남편이 퇴근하고 왔을 때 말했습니다. 엄마한테 사과해. 싫어. 지혜야. 나는 잘못한 게 없어. 우리 집에 올 때 미리 연락하라는 게 뭐가 잘못이야. 남편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다음 날 시어머니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너 지금 나한테 도전하는 거지? 좋아. 두고 봐.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오시지 않으셨어요. 남편도 말이 없었죠. 저는 그 시간 동안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요. 그리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집에서는 안 되겠다고요. 우리 이사 가자. 어느 날 저녁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왜? 여기 좋잖아. 여기는 내 집이야. 우리 집이 아니라. 또 그 얘기야? 응, 또 그 얘기. 저는 남편을 똑바로 봤어요. 나는 내 이름이 있는 집에서 살고 싶어. 남편이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알았어. 알아보자. 그때부터 저희는 새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매매로요. 저희가 모은 돈은 1억 5천만 원. 전세 보증금 빼면 남는 게 없었죠. 대출을 받아야 했습니다. 작은 빌라를 찾았어요. 25평, 3억 5천만 원. 대출 2억을 받았습니다. 계약날이 왔습니다. 이번엔 남편하고 둘이 갔어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요. 임차인. 아니, 매수인 성함이요. 공인중개사가 물었습니다. 김민수, 박지예요. 남편이 먼저 대답했습니다. 저는 남편을 봤어요. 남편이 저를 보며 웃었죠. 부부 공동명의시죠? 공인중개사가 확인했습니다. 네. 저와 남편이 동시에 대답했어요. 계약서가 나왔습니다. 매수인 란에 두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었어요. 김민수, 박지혜. 저는 그 이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제 이름이요. 도장을 찍을 차례가 왔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찍었어요. 제 이름 옆에요. 그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기쁜 눈물이었어요. 왜 울어? 남편이 물었습니다. 그냥. 저는 웃으며 눈물을 닦았어요. 기뻐서. 집을 나왔을 때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지혜야. 진심으로. 이제 괜찮아. 앞으로는 내 의견 잘 들을게. 고마워. 우리는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새 출발이었어요. 이사날이 왔습니다. 짐을 쌌어요. 7년간 살았던 집을 떠나는 거였죠. 시어머니가 오셨습니다. 너희 진짜 가는 거야? 네, 어머님. 왜? 여기가 좋은데. 저희 집이 생겨서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흥. 시어머니가 코웃음 치셨습니다. 25평짜리 빌라가 뭐가 좋다고. 제 이름이 있어서 좋아요. 시어머니가 저를 노려봤어요. 하지만 저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잘 살아라.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돌아가셨어요. 이사 트럭이 왔습니다. 짐을 실었어요. 마지막으로 그 집을 둘러봤습니다. 7년간 살았던 곳이었어요. 웃었던 날도 있었고 울었던 날도 있었죠. 하지만 단 한 번도 제 집이라고 느껴본 적은 없었습니다. 새 집에 도착했습니다. 작았어요. 전에 살던 곳보다 5평이나 작았죠. 하지만 좋았습니다. 현관벽에 붙어있는 등기부등본을 봤어요. 소유자란에 제 이름이 있었습니다. 엄마, 여기가 우리 집이야? 수민이가 물었어요. 응, 우리 집이야. 좋다. 아이들이 방으로 뛰어갔습니다. 저는 거실 바닥에 앉았어요. 빈집이었지만 가득 찬 느낌이었죠. 남편이 옆에 앉았습니다. 후회 안 해? 전혀. 작잖아. 대출도 많고. 괜찮아. 저는 남편을 봤어요. 여기는 우리 집이니까. 남편이 웃었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잡았죠. 그날 밤 우리는 바닥에 이불을 깔고 잤습니다. 침대가 아직 안 왔거든요.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일주일 후 첫 집들이를 했습니다. 친구들을 불렀어요. 친정 식구들도 오셨고요. 지혜야, 축하해. 수진이가 꽃다발을 건네줬어요. 고마워. 이제야 내 집이 생겼네. 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네, 엄마. 다들 집 구경을 했어요. 작지만 아늑하다. 햇살이 잘 들어온다. 인테리어 예쁘게 했네. 칭찬을 들으며 저는 행복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물었어요. 엄마는? 안 부를 거야. 알았어. 며칠 후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혜야, 집들이도 안 부르니? 죄송해요, 어머님. 좁아서요. 그래. 시어머니는 전화를 끊으셨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새 집에 적응했어요. 출퇴근이 조금 멀어졌지만 괜찮았습니다. 아이들도 좋아했어요. 엄마, 우리 집 좋아. 수진이가 말했죠. 그래? 왜? 엄마가 웃어서. 그 말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제가 웃고 있었구나. 6개월이 지났습니다. 대출 이자는 부담이었지만 감당할 만했어요. 남편 사업도 잘 되고 있었고 저도 일을 계속했으니까요. 어느 날 남편이 말했습니다. 지혜야, 미안해. 갑자기 왜? 그동안 내 말 안 들어줘서. 내 입장 생각 안 해줘서. 이제 괜찮아. 저는 남편 손을 잡았어요. 우리 잘하고 있잖아. 앞으로는 더 잘할게. 나도. 우리는 웃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집값이 올랐어요. 3억 5천만 원이었던 게 4억이 됐죠. 대출 좀 갚을까?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래, 조금씩 갚자. 우리는 열심히 일했어요. 저도 승진해서 월급이 올랐고 남편 사업도 계속 잘 됐습니다. 2년이 지났을 때 대출을 5천만 원 갚았어요. 이제 1억 5천만 원 남았죠. 조금만 더 힘내자. 남편이 말했습니다. 응. 3년째 되던 해 시어머니가 쓰러지셨습니다. 뇌졸중이었어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의식이 없으셨어요. 며칠 후 깨어나셨는데 반신마비가 왔습니다. 왼쪽을 못 쓰셨어요. 엄마. 남편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마음이 아팠어요. 아무리 미웠어도 가족이니까요. 시어머니는 요양병원에 가셨습니다. 저희가 돌아가며 병문안을 갔어요.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저를 부르셨습니다. 지혜야, 가까이 와봐. 다가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힘없는 손이었죠. 미안하다. 시어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네? 내가 너한테 미안해. 시어머니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님, 내 이름 지운 거 미안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도 눈물이 났어요. 괜찮아요, 어머님. 아니야. 괜찮지 않아. 시어머니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너 많이 힘들었지. 이제 다 괜찮아요. 내 집 잘 꾸렸니? 네. 다행이다. 시어머니가 눈을 감으셨어요. 내가 틀렸어. 저는 시어머니 손을 꽉 잡았습니다. 어머님 건강하세요. 제발.
시어머니는 작게 웃으셨어요. 그날 이후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물론 예전처럼 가까워지진 않았지만요. 4년째 되던 해, 저희는 대출을 다 갚았습니다. 드디어 끝났다. 남편이 소리쳤어요. 정말? 저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응, 이제 진짜 우리 집이야. 우리는 껴안고 기뻐했습니다. 그날 밤 등기부등본을 다시 꺼내봤어요. 소유자란에 제 이름이 있었습니다. 근저당도 말소됐죠. 정말 우리 집이네. 제가 말했습니다. 그러게. 남편이 웃었어요. 고생했어. 너도. 우리는 또 웃었습니다. 지금 저는 45입니다. 결혼한 지 15년째예요. 여전히 일을 하고 있고 남편 사업도 잘 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건강하게 자라고 있고요. 작은 빌라에 살지만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제 이름이 있는 곳이니까요. 구독자 여러분, 이름이 뭐가 중요하냐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형식일 뿐이라고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름은 형식이 아니라 존재라는 걸요. 제 이름이 없는 곳에서 저는 투명인간이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참아도 저는 거기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이름이 있는 곳에서는 달랐어요. 저는 주인이었고 결정권자였고 한 사람의 어른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름 없는 곳에서 살고 계신가요? 계약서에, 관계에, 인생에 당신 이름이 없나요? 그렇다면 용기를 내세요. 당신 이름을 되찾으세요. 쉽지 않을 겁니다. 주변에서 말릴 거예요. 괜히 파도 일으킨다고 할 거고 욕심 부린다고 할 겁니다. 하지만 당신 인생입니다. 남의 인생이 아니에요. 당신 이름으로 사세요. 당신 선택으로 살아가세요. 7년 동안 이름 없이 살았던 제가 지금은 제 이름으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전세 계약서에서 지워진 제 이름은 결국 매매 계약서에서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압니다. 사람은 자기 이름이 적힌 곳에서만 숨 쉴 수 있다는 걸요. 감사합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요. 여러분의 이름이 당신 인생 곳곳에 빛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여러분, 당신은 소중합니다. 당신 이름은 아름답습니다. 잊지 마세요.